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1일 여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10시 51분입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하기에 택시를 자주 탑니다. 하루에 택시를 10분 이상 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회사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연세가 좀 지긋한 운전기사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우회전하여 경기대학 쪽으로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미안할 것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선을 바꿔야 하니까 기사 말씀이 별 말씀이세요. 그런데 비는 안 맞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비는 좀 맞아도 돼요. 그런데 우산 놓고 내리는 손님이 많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사 말씀이 하도 많아서 주워가지고 트렁크에 쌓아 놓습니다. 옛날 비닐 우산은 바람 불면은 와르르 무너졌는데 요사이는 좋은 우산도 그냥 두고 내립니다. 제가 그러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연세가 꽤 되셔 보이는데요 라고 했어요. 저는 사변동이입니다. 1950년에 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나는 해방동입니다. 경북 청송이 고향입니다. 저는 6.25를 소년 때 직접 목격하고 우리 집이 폭격으로 불타고 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 말씀이 저희 부모는 함흥에서 살다가 젖먹이이던 저를 안고 흥남에서 미군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대화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신지요? 그분 말씀이 아버지는 98에 어머니는 그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형과 누님을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부모님이 월남했는데 이상가족 면회 신청도 안 했습니다. 만나봐야 이용만 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수하셨군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 부모와 같은 배를 타고 월남한 것 같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왜 문재인은 미군 도움으로 살았으면서도 북한 빨갱이들을 좋아하고 미국을 미워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포함하여 사변 때 월남한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하면 이를 가는데요. 이 문제 제기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측컨대 문재인 부모는 공산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우선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미군배를 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한국에 와서도 아들에게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욕하고 한일 수교도 반대하고 박정희가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쓴다고 가르쳤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운전기사 73세의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아버지가 그런 교육을 시켰군요. 그렇다면 북한에 가서 살지 왜 한국에서 살면서 욕을 하는지 월남 가족이니까 그게 못마땅해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욕하고 김일성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로남불 역시 문재인이 문제였군요 라는 게 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돈을 내고 내리려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비 오는데 우산 하나 가져가세요. 제가 이 정도 비는 맞아야죠.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분의 아주 순박한 그리고 너무나 순진한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납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남한 사람은 일단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6.25 때 월남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내려와 가지고 6.25 전에 내려온 분들, 전후에 내려온 분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공산주의는 이렇더라 하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실상을 알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6.25 전 해방 직후에 내려온
이 북한 사람들이 청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좌익의 테러에 같은 폭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력이 높고 대부분이 기독교도이고 그리고 이 생각이 훨씬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산당과 싸우다가 보니까 악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북청년단 하면은 지금도 극우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극좌가 폭력을 행사하는데 극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는 극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권력이 확실하니까. 그러나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 시절이었고 미군은 공산당까지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남한 사람 중에서 문재인 부모와 같은 사람, 특히 문재인 부친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문재인이 자신의 회고록이나 대담집에서 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비판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독재를 비판을 하고 한일 수교도 반대하고 박정희가 중농정책을 쓰지 않고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쓴다고 아들에게 가르쳤고 문재인은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그런 비판의식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그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제1교사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북한에서 농업과장을 흥남시 농업과장을 했다고 그래요. 농업과장은 핵심인데 농업과장이었으면 북한 노동당원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은 하게 됩니다만 그것은 확인할 수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 사고방식, 가치관, 행태,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는 그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극적으로 드러난 게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구한 유엔군을 파병해가지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유엔에 감사하기는커녕 유엔에 침을 뱉고 말았습니다. 6.25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6.25를 내전이고 국제전이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을 듣기 위해서 내전이란 말을 썼고 거의 국제전이란 말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내전이니까 한민족끼리 해결하도록 놔둬야 하는데 괜히 유엔군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국제전으로 비화시켰다는 뜻이 포함된 말입니다. 내전이었고 국제전이었다. 이건 완전히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편드는 말을 다른 데도 아니고 유엔에 가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남침이란 말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의 원인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뭐 정확한데 말을 돌려가지고 냉전구조다. 냉전구조의 산물이 한국전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문재인이 요즘도 기회만 있으면은 짤막한 글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문재인 5년은 뭐였느냐? 이게 종북 반역 정권이었다. 그리고 문재인의 역할은 김정은의 사실상 부하 노릇했다 하는 엄정한 역사적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어제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